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과목 유통정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CRM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객 관계 관리죠. 고객 관계 관리죠, CRM.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신규 고객 창출, 기존 고객 유지, 기존 고객 강화를 위해 이용된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존 고객 유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한다. 기존 고객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물론 신규 고객 창출도 하고는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기업에서는 장기적인 고객관계 형성보다는 단기적인 고객관계 형성을 위해 도입하고 있다.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답 2번입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죠. 자, 장기적인 고객관계 형성이 결국 매출로 연결된다 라는 게 CRM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3번, 4번, 5번도 뭐 맞는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번 정보 단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정보 단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자, 우리 비트가 있고요, 바이트 있고, 그리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죠. 오토가 있네.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그리고 요타바이트. 자,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자, 5번 보니까, 자, 기가바이트가 페타바이트보다 크지 않고 훨씬 작죠.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한번 몇 번 보시다 보면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73번 충성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기업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겠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충성도 프로그램은 고객들의 구매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단발성 프로그램이다. 자, 이 충성도 프로그램은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충성도를 높이는데 단발성, 이거 뭐 이미 말이 안 돼서 뭐 옳지 않은 내용이니까 바로 정답 1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뭐 더 볼 필요가 없네요. 자, 14번 유통업체들은 정보 시스템 운영을 효율하기 위해 ER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ERP 시스템의 발전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우리가 따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MRP, ERP 요것을 기준으로 지금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MRP가 ERP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MRP가 먼저 나왔으니까 MRP2는 MRP 다음에 나온 거겠죠, 당연히. MRP2가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ERP 나왔으니까 ERP. 그 다음에 ERP, Extended ERP, 확장된 ERP라는 거죠. 그럼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서 골라준 게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MRP가 ERP보다 먼저 나왔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75번. 사물 인터넷 유형을 올인원 사물 인터넷과 애프터마켓형 사물 인터넷으로 구분할 경우, 애프터마켓형 사물 인터넷 제품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럼 올인원 사물 인터넷과 애프터마켓형 사물 인터넷 한번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인원 사물 인터넷이란, 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물 인터넷입니다. 우리 스마트 TV나 스마트 워치, 스마트 글라스, 이런 스마트 용품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올인원 사물 인터넷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애프터 마켓형 사물 인터넷은 완제품이 아닌 주제품에 부착, 연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롬캐스트 동글이라고 하죠. HDMI 단자에 많이 연결해서 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빔프레스트 호환시키려고 사용하고 있는데 뭐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글이 애프터마켓형 사물 인터넷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 자, 크롬캐스트가 애프터마켓형 사물 인터넷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6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기술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A사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통해 이 기술을 이용하여 긴급 구조 활동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재난 발생으로 고립된 지역의 의약품 키트를 긴급 물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독일 제작업체와 함께 합작해 만든 땡땡 스카이 도어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대충 느낌이 옵니다, 뭔가. 자, 니은도 볼게요. 자, B사는 2019년 4월에 이것에 대해 미국 FAA로부터 사업 허가를 승인받았다. 버지니아와 블랙스버그의 외곽 지역에서 이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에서 가정으로 상품을 실어나르는 상업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이 승인은 2년간 유효하며 조종사 1인당 조종사 동시에 가능한 조정 대수는 최대 5대로 제한하고 위험 물질은 실을 수 없다. 자, 일단은 조정하는 거네요. 자, 조정하는 거로 보니까 GPS 아니고요, 핀테크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윙도 아니겠죠. 자, 그럼 드론 아니면 대시인데, 자, 대시는 뭐냐? 잠수함에 있는 공격형 무인 헬리콥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드론 되겠죠. 사실 뭐 니은에서 이미 힌트를 다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77번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기업에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하면 고객들은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광고 메일 문자 정말 짜증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옵트아웃이라고 하고요. 이 옵트아웃이 있으면 옵트인이 있겠죠. 요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옵트인이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정보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회원가입할 때 우리 옵트인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옵트아웃은 뭐죠? 옵트인이 됐으니까 이제 인이 된 것을 아웃,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인정보를 사용하다가 정보의 주체가 아이 그만 쓰세요 짜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보 활용, 이용도 중지시켜버리는 녀석을 이제 옵트아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일단 보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78번.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이 환경에 해로운 경영활동을 하면서 마치 친환경 경영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설명한 용어로, 자, 요거 설명하는 용어 쓰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쓰레기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로운 경영 활동을 하면서 친환경 활동인 척 하는 경우죠. 나쁜 녀석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린워시입니다. 정답은. 자, 이런 나쁜 놈들을 그린워시라고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카본 트러스트는 뭐냐? 자, 우리 가죽을 믿는 건 아니고요. 자, 영국 정부가 설립한 최소 탄소 감축방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이다. 자, 카본 트러스트는 친환경 인증기관이고요. 자원발자국, 화석연료의 개발 및 사용으로 인한 지구적 영향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허브 앤 스포크, 항공 노선을 구성하는 형태, 각 나라의 메인 항공을 중심으로 항공 노선을 구성한다. 자, 허브 앤 스포크는 항공 노선을 구성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친환경 공급사슬, 최소한의 자원과 에너지 사용으로 배출물질 저감을 일궈서 효율적 환경 성과를 달성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친환경 운동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79번.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공급 사슬 관리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땡땡은 조직들이 시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예측함과 동시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그렇다고 하고요. 자, 니은 볼게요. 땡땡의 목표는 조직들이 최소 재고를 유지하면서 정시 배송을 통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자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자, 디귿 땡땡의 핵심은 단일 계획에 의한 실행으로 조직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정립하고 판매, 생산, 구매, 개발 등 조직 내의 모든 실행이 동기화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 미뤄서 보니까, 자, 수요 예측을 하면서 비용 효과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다라는 거고요. 최소 재고를 유지하겠고 정시 배송을 하겠다. 그리고 판매, 생산, 구매, 개발 등 조직 내 모든 실행이 동기화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1번이죠. 자, Sales and Operation Planning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간간히 나오면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요 내용들 지금 SNOP 이구나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도 여기 나오는 단골 친구들을 알아봐야겠죠. 자, LTM, 자, 말 그대로입니다. 리드 타임 매니지먼트죠. 리드 타임을 관리하여 유통, 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일정을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드 타임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그리고 BMI 잘 많이 나오죠. 자, 이 소매업자 대신에 공급자죠. 제조업체나 도매업자가 재고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유통업체가 그래서 판매, 재고 정보 등을 제조업체에게 공급을 하면은 제조업체가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납품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BMI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통업체는 재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고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적정한 납품량, 적정한 생산 가능으로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MI는 결국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DF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주문의 도착일, 주문 가능 수량 따위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 쇼핑몰에서 물건 주문할 때 이 DF, 디맨드 풀필먼트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0번. 전자자료 교환, ED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EDI라는 것은 전자 문서 교환이라고 하죠. 기업 사이에 컴퓨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양식의 문서를 서로 주고받는, 교환하는 정보 전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알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저용성 기반이나 텍스트 기반의 EDI는 서비스는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보안상 취약성이 높아 웹 기반 서비스 불가하며 2020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하고 있는데 무슨 2022년이 서비스 예정이라는. 정답 1번 바로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EDI 서비스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화된 양식이죠. 합의된 표준에 따라 표준화된 메시지 형태로 변환해 거래 당사자끼리 통신망을 통해 교환하는 방식이다.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3번 EDI 서비스는 수작업이나 서류 및 자료의 재입력을 하지 않게 되어 실수 및 오류를 방지하며 더 많은 비즈니스 문서를 보다 정확하고 빨리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거죠. 자, 또 EDI의 중복 능력이 하나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다. 중복 감소. 자, 굳이 중복되는 내용들은 없앨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EDI 시스템 기본 기능에는 기업의 수주, 발주, 수송,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능이 있으며 상업 거래 자료를 변환, 통신, 표준 관리, 그리고 거래처 관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수주, 발주, 주문하거나 결제하는 능력도 있구나. 상업 거래 자료를 변환, 통신, 표준 관리를 하는 거래처 관리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굳이 안 볼게요. 자, 81번 포스 시스템의 구성기기 중 상품명, 가격, 구입처, 구입 가격 등 상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으며 자동으로 판매 파일, 재고 파일, 구매 파일 등을 갱신하고 기록하여 추후 각종 통계자료 작성 시에 사용 가능하게 하는 기기에 가장 옳은 것은 말이 기네요. 어쨌든 포스에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5번 스토어 컨트롤러가 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포스 터미널은 뭘 하냐? 금전 등록기의 기능과 통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 터미널에는 키보드, 영수증 프린트, 모니터, 매출 표시 장치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토어 컨트롤러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포스 내에 데이터들이 있겠죠.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판매 파일, 재고 파일, 구매 파일 등등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갱신하고 기록을 해주는 게 누구다? 스토어 컨트롤러다. 그래서 통계 작성 시, 통계 자료 작성 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엑셀 파일로도 다운받아서 볼 수 있죠. 우리 사장님들 계시면 잘 알고 계시겠죠. 자, 82번 보겠습니다. 자, 펜으로 좀 바꿀게요. 자, 이 SCM을 위해 도입해야 할 주요 정보 기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기를 위해 자료 탐색 기술. 자, 요거 맞는 거죠? 요거 하려고 하는 거죠. 2번, 내부 기능 부서 간의 업무 통합을 위한 전사적 자원 관리 ERP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요것도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3번, 기업 내부에 한정된 일반적인 업무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거래 처리 시스템이다. 자, 요게 틀린 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왜 틀렸냐? 자, 기업 내부에 한정된 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에 관리한 프로세스도 처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기반하여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 한정된 게 아니라 고객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도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4번에 웨어하우스라는 말이 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운영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의 엄청난 큰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 이 다양한 운영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추출이나 변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계열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과거 자료부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주제지향적으로 구성한다.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목적 지향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지.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주제지향적이지.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습니다. 자, 83번. 바코드 기술과 RFID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바코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RFID의 버전이다 라고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이 RFID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접촉 무선 인식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바코드의 단점들이 보완된 형태다. 자, 요거 일단은 알고 계시면 금방 푸실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유통업체는 바코드 기술을 판매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자, 바코드에 대한 내용도 나오네요. 자, 일단 이거는 바코드에 대한 설명인데, 자, 맞는 말이죠. 자, 우리 과자 봉지에 바코드 들어있죠. 이거 찍어서 판매 관리하고 있죠. 자, 2번 바코드 기술은 핀테크 기술에 결합되어 다양한 모바일 앱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 요것도 뭐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지금 QR코드를 더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바코드도 뭐 여기에서 모바일에서 사용되고 있기는 하죠. 자, 3번 바코드 기술을 대체할 기술로는 RFID 기술이 있다. 자, 그쵸?
이제 RFID가 많이 바코드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RFID 기술은 바코드에 비해 구축 비용이 저렴하지만 보안 취약성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자, 전혀 그렇지 않죠. 이 RFID의 보안은 아주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 되겠네요. 자, 5번까지 보겠습니다. RFID 기술은 단품 관리에 사용될 수 있다. 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추가로 바코드의 구성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코드의 구성은 국가 식별 코드, 제조업체 코드, 상품 목록 코드, 체크 디지트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릿수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릿수 많은 순서대로 상제국체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5431, 5431 상제국체 이렇게 해서 앞자리 따서 도식화해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4번.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기술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물리적 로봇이 아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하는 규칙 기반 업무를 기존의 RT 환경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2014년 이후 글로벌 금융사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자, 지금 핵심 단어 나왔어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 하면서도 이거를 자동화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로봇이 아닌, 자, 물리적 로봇이 아니라는 건 뭐다? 그럼 로봇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에 사람이 하는 것을 어쨌든 IT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볼게요. 블루투스는 무조건 아니죠. 비콘도 무조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RPA 그리고 OCR 인공지능 셋 중에 고민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 OCR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종이에 인쇄되거나 손으로 쓴 문자, 기호, 마크 등의 빛을 비추어 그 반사 광선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냐? 세금이나 공공요금 고지서 이런 영수증에 많이 사용되는 게 뭐다? OCR이다. OCR 영수증이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도 일단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아니면 RPA인데 여기서 다 감사하게도 물리적 로봇이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자,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자,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 RPA 영어만 보셔도 문제 바로 푸시겠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RPA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RPA의 핵심 단어는 알고리즘화, 자동화입니다. 즉, 말씀이 나왔지만 원래 사람이 해야 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자동화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IT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5번 보겠습니다. QR, Quick Response 도입으로 얻는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QR 진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긋지긋하지만 일단은 QR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QR이란 일단은 의류 사업, 미국 패션 의류 사업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QR이죠. 의류 사업의 SCM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바코드, EDI, 전자문서 교환이죠. 상품 정보 DB 등 정보 기술로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겁니다. 즉 생산과 유통의 효율을 높여서 소비자에게 좋은 양, 좋은 가격을 제공하면은 반품 재고도 감소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QR을 도입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일단 리드 타임을 줄 거고요. 프로세싱 시간 감축. 왜? 우리 유통의 효율을 높일 거니까 유통의 시간이 줄 수 있고요.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낮은 수준의 재고 유지가 가능하다. 이 재고 감소시키는 것도 QR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표나 EDR을 사용해서 신속성이 향상이 되죠. EDR을 사용하면은 우리 반복적인 오류들을 줄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EDR을 사용해서 신속성이 향상되는 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의 니즈, 성향을 파악해서 소비자에게 어쨌든 좋은 양과 좋은 가격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제 QR의 도입 효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업의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상품이 소매점에 진열되기까지 총 리드타임 단축. 자, 맞는 말이죠. 2번. 낮은 수준의 재고와 대응 시간 감소가 서로 상충되어 프로세싱 시간 증가. 아니, 프로세싱 시간 증가 잘 가다가, 그죠? 프로세싱 시간이 감소하겠죠. 아니, 낮은 수준의 재고와 대응 시간이 감소가 하는데 어떻게 프로세싱 시간이 증가하겠습니까? 그죠? 정답 2번 풀어주시면 되고요. 맞는 내용들도 볼게요. 정확한 생산 계획에 의해 생산 관리로 낮은 수준의 재고 유지 가능. 맞는 말이고, 전표 등을 EDI로 처리하여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자, 이거 맞는 말이고.
자, 5번도 기업 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소비 동향을 분석, 고객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고객 요구를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지금 퀵 리스폰스 영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86번. 포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스 문제도 이번 기출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포스 내용 잘 아시니까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유통업체에서는 포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업무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자, 맞는 말이죠. 자, 유통업체에서는 포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포스 내용이 많이 저장되어 있죠. 3번. 유통업체에서는 포스 시스템을 통해 얻은 시계열 자료를 분석함으로 판매 상품에 대한 주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자, 마찬가지죠. 포스 시스템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시계열 분석이 된다라는 거죠. 전년에 내가 얼마 팔았는지, 지난주에 얼마나 팔았는지 이런 게 다 분석된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4번. 유통업체에서는 포스 시스템을 도입해 특정 상품을 얼마나 판매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 그렇죠. 자, 5번.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바코드로 입력된 정보와 고객 정보의 연계를 금지하고 있어 유통업체는 개인 고객 구매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게 일단은 옳지 않은 내용이죠. 자, 고객의 정보를 연계를 금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고객의 정보가 굳이 여기에 입력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유통업체는 구매 고객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지금 5번이 말이 되게 뒤죽박죽이에요. 유통업체는 당연히 개인 고객 구매 내역을 파악할 수 있죠. 아, 언제 팔렸네. 이거를 보는 게 포스인데, 그죠? 그래서 이 포스 내용 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포스 문제 나오면은 절대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7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 내용은 패턴 발견과 지식을 의사결정 및 지식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지능형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적합한 영어로 옳은 것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땡땡은 자연 언어 등의 애매함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965년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자대 교수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는 불분명한 상태, 모호한 상태를 참 혹은 거짓의 이진 논리에서 벗어난 다치성으로 표현하는 논리 개념으로 근사치나 주관적 값을 사용하는 규칙들을 생성함으로 부정확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규칙 기반 기술이다. 자, 요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기술이라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용 보니까 유전자의 내용은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신경망도 굳이 아닐 거고, 지금 여기서 뭐 전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도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3번 아니면 4번 아니다 라고 줄여볼 수 있는데 여기서 찍어야 되냐? 아니죠. 자, 우리는 공부를 중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은 3번입니다. 퍼지 논리예요. 자, 이 퍼지 논리의 일단은 핵심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애매함, 애매한, 모호한 상태를 어떻게 한다? 정량적으로 표현한다. 근사치를 찾아서 이게 정확히 숫자 1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걸로 1이라고 표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제 퍼지 논리라고 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이 애매한 표현, 상황들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모호한 상태를 여러 가지 근사치나 주관적 값을 사용해서 규칙을 적용해서 부정확함을 정확하게 표현하겠다라는 기술이 이제 퍼지 논리라는 거죠. 초코 퍼지. 초코 퍼지는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맛있음을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자, 굳이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혹시 도움되실까봐. 초코 퍼지는 맛있다라고 정확히 표현하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신경망은 뭐냐? 인간의 뇌구조처럼 문제 처리 방법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뇌구조처럼. 자, 유전자 알고리즘. 이전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논리를 통해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찾는다. 자, 이거 굉장히 웃기죠? 전문가 시스템,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지식 노하우 등을 컴퓨터에 그대로 옮겨서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가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8번. 지식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명시적 지식, 암묵적 지식 이런 거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암묵적 지식 그리고 명시적 지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암묵지라는 것은 우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노하우나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이죠. 형식지는 말 그대로 논리적인 거예요. 1+1은 2다. 자, 그리고 객관적인 것들이죠. 지식, 논리, 정보가 이제 형식지에 해당하는데 명시적 지식은 그러면은 형식지에 해당하겠죠. 자, 요거 가지고만 문제 풀어도 쉽습니다. 자, 1번 명시적 지식은 쉽게 체계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맞죠? 논리가 있으니까 글로 쓸 수가 있어요. 2번 암묵적 지식은 조직에서 명시적 지식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렇죠. 뭔가 말로 설명하긴 좀 그런데 뭔가
문제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회장님이 자네 물건 이걸 어떻게 풀었는가? 아, 글쎄요. 제가 감으로 풀었습니다. 자네 승진일세.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맞는 말이고. 자, 3번. 명시적 지식은 경쟁 기업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지식으로 경쟁 우위의 창출이 기본된다. 아예 틀렸죠. 명시적 지식이 아니라 암묵적 지식이죠. 자, 우리 기업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다른 기업이 사실 쉽게 모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이것도 애매하게 모르겠네.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4번. 암묵적 지식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지적 자본이라고도 한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5번. 기업에서는 구성원의 지식 공유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그렇기도 한다 라고 지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전자서명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한번 딱 떠올려 볼게요. 전자서명이면은 우리가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서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믿음이 가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느낌만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당연하죠. 서명했는데 갑자기 막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 그러면 안 되죠. 2번. 서명자가 자신이 서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무결성이 있어야겠죠. 자, 3번. 서명은 서명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생성할 수 없어야 한다. 계속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네요. 4번. 서명은 서명자의 의도에 따라 서명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이제 재미가 없네요. 자, 5번. 하나의 문서의 서명을 다른 문서의 서명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서명 그때그때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죠? 그래서 당연히 5번만 지금 굉장한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90번 보겠습니다. 유통업체에서 지식관리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동종업계의 다양한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우리 지식관리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의 창조, 저장, 공유, 활용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겠죠. 2번.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업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당연한 얘기 하고 있네요. 자, 3번. 중요한 지식을 활용해 기업 운영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지식 관리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것도 장점 되겠습니다. 자, 5번.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자, 요거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라고는 볼 수는 없죠. 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도움은 되지만 요 뉘앙스가 약간 애매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지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세요라고 해서 답이 나온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5번이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이 진행 상황이나 무결성 확보, 문제가 있었는지, 이 정보가 변조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이죠. 제가 스시를 좋아해서. 자,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식관리 시스템 굳히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6단계는 뭐냐? 자, 지식 생성 먼저. 자, 지식 생성을 해요. 이 노하우나 외부 지식이 유입되는 과정이고요. 자, 그럼 포착을 합니다. 지식을 표현하는 과정 우리 포착이라고 해요. 요거 헷갈리죠? 그리고 정제합니다. 자, 내 걸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정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저장하죠. 이제 저장소에 이 지식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지식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정확성과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포다. 지식이 필요한 외부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 지식 관리 시스템 6단계 지포 정조 관유, 지포 정조 관유해서 외워두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지식 관리 시스템은 결국 지식의 창조, 저장, 공유, 활용에 대해서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요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뭐 회사 들어가서 공부하실 때는 다시 책 보시면 되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과목까지 마무리했고요. 저는 또 다음 기출 시험으로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